현대차, 기아 조정받고 있으니까 주가 전망 쏟아지고 있는데 이 영상 하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정말 23년도에 대단했습니다.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위를 기록을 했고 기아 역시도 11조, 둘이 합해서 26조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긴 했지만 양궁과 학계 정의선 회장님 굉장히 돌풍적으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이거 정말 잘했다. 양궁에 정말 제로들은 협조 그리고 뭐 시스템 이런 거를 잘했다 하면서 정몽규와 정말로 데뷔를 되면서 과거 얘기까지 나왔으면서 뭐 매우 총애했다 정주영 회장님 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거기다가 최근에 미국의 빅컷 0.5%포인트 금리 인하까지 하면서 이제 자동차 하이브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대표 수혜주가 바로 자동차 산업 아니겠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가도 그러면 좋을까 해서 봤지만 주가 역시는 코스피가 그렇듯 현대차 역시도 굉장히 조정을 세게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현대차든 기아든 굉장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니 미국 금리 인하하는데 왜 이럴까? 남석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많이 조정받고 있는 이유가 금리를 인하하면 원달러 환율이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고환율로 좋았던 실적이 피크아웃 얘기가 계속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테이버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시대에서 자동차 회사가 힘들었는데 다음 저금리 사이클이 온다면 그때부터 현대차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펼칠 것이다 라고 두 분이 어긋나는 전망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현대차 기아 실적이 그때도 좋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24년도 여름 올해까지 실적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시장이 이렇게 힘들면서 재고가 쌓이던 와중에도 현대차 기아는 잘했습니다. 현재는 미국 자동차 시장이 힘든 와중에서도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고 6월 주가 최고를 찍을 때에도 호실적이었고 인도 법인 IPO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현재 족정을 받고 있는 이 인도 IPO 투자 아이디어가 유효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IPO를 제대로 한다면 23조에서 40조까지 시장 가치를 형성을 받고 그렇다면 현대차가 4조 실탄을 확보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박주근 대표님은 인도 법인이 현대차 전체 매출에서 7%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크진 않다. 하지만 잠재성이 매우 크고 2027년이 되면 71조 예상이 된다. 세계 3위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현대차 IPO 진행 시 인도 상장 중 가장 큰 역대 최고급 규모이기 때문에 배당도 확대할 수 있고 주가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역시도 점유율이 11% 넘어가고 상승세다. 영업이익률 역시도 9%면 엄청 잘 나가지 않냐. 이게 다 SUV가 많이 팔려서다.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현대차 아직까지 저PBR이고 주주환원율 30% 이상 목표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인도 법인 쪼개기 상장 논란 또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 결국 주주에게 이익이 핵심이 되냐인데 인도 IPO 이후에도 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충분히 현대차는 움직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회사 상장 괜찮냐? 이런 논란 굉장히 많이 있죠. 주주에게 도움이 될까? 좋은 자회사 IPO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현대차 보유 지분 중 17.5% 공개 매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주 발행이 없다. LG 엔솔이나 네이버 웹툰 같은 신주 발행을 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훼손이 됐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분 가치 희석이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 IPO도 최근에 승인이 났고 현재 순항 중이기 때문에 4조 실탄에는 뭐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기아 현대차가 인도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여름 이후 주가는 역시 주춤하지만 실적 역시도 순항 중이고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 경신을 중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룹사 1년 영업이익 역시도 올해는 작년 26조 7조를 넘어서 이제 30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 역시도 월간 자동차 수출이 4개월 만에 YY로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순항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소연 작가님은 전기차 시장이 캐즘 구간을 극복을 하고 있다. 중국, 미국, 국내 전기차가 빠르게 성장을 해주고 있고 특히 한국 전기차 같은 경우 신차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역성장을 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독일 정부가 나서서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 캐즘 구간 극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 전기차가 살아난다면 기아 EV3 역시가 잘 나가고 있고 그러면 2차 전지까지도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아 EV9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보다 오히려 미국에서 훨씬 잘 나가고 있다. EV9이 올해 미국 판매량이 14,000대 연간 2만 대 기대를 하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더 잘 팔리고 있고 아이오닉 역시 잘 나가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수혜고 전기차가
같은 경우가 기존 내연 기관차 대비 비싸기 때문에 이런 금리라든지 하이브라든지 이런 데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수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작년 정도만 시계를 돌리더만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는 친중 노선이다. 중국산 배터리로는 전기차 경쟁력이 없다. 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세게 얘기하셨지만 최근 발언 수위는 조금 약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를 했는데 그 생각보다 작가님이 얘기와는 다르게 13개 차종 중에서 코나만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국내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발언 수위를 낮추지 않으셨나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있고 기아 역시도 대다수가 국내산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다면 기아 전기차도 잘 나가고 현대차 전기차도 잘 나간다면 국내 2차 전지 회사에도 분명히 호재인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국내 2차 전지를 사용을 해준다면 물론 좋지만 설령 중국산 배터리를 현대차 기아차가 사용하더라도 그건 현대차 기아가 선택한 문제라고 과거 영상에서도 엄청 많이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망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시는 거 너무 좀 강하셨던 것 같고 최근에 SK이노베이션 유증 또 한다고 하죠. 이때도 착한 유증이고 하이닉스 유증은 위험하니까 2차 전지에 투자해야 된다. SK이노베이션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주가 흐름 쭉 떨어졌거든요. 저도 박선일 작가님 많이 챙겨보는 편이지만 어떤 전문가는 꼭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말로 현대차, 기아 잘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 또 이제 테슬라 1등 얘는 뭐 경고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두 개를 합하면 10%를 넘어서죠. 이제 2등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정말 처참합니다. 2016년부터 사드다 뭐다 하면서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뭐 0.9%, 0.3%니까 사실상 포기 수준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중국의 진격의 BYD가 중국 내수는 물론이고 유럽까지 진출을 하면서 이제 뭐 60% 넘어서는 거 아니냐, BYD 세상에 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중국산 전기차나 BYD 사겠다라는 사는 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치명적으로 침입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역시 중국 전기차의 침공에 맞서서 GM과 동맹을 했다고 합니다. GM과 현대차가 합치면 1,400만 대에 육박을 하면서 도요타를 뛰어넘는 숫자고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공동 개발을 하겠다, 원자재 조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경린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느슨해 보이지만 주목받는 이유 같은 경우는 양사 입지 덕분이다. 합치면 도요타를 넘는다. GM 입장에서 한국 전기차 시장에 뭐 진출하는 거 이거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하지만 기술력 자체가 지금 현대차, 기아에 비해서 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1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입장에서 GM과 동맹했을 때 좋은 점은 미국 전체에 깔려있는 GM의 공급망을 쓸 수가 있다. 현재 미국을 진출할 때 한국 공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활용화 불가하고 보조금 없이도 BYD와 맞짱을 뜨려면 미국 현지에서 현대차 생산이 필수다. 최근 이런 흐름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일본 기업도 많이 하고 있지 않냐. 현대차도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영훈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주주 환원이 최근 25%에서 35%까지 확장이 됐다. 특히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수를 하면 소각을 할 것이고 최소 배당 도입으로 주가 변동성이 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주주 환원율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자동차 회사 막 포드, GM 이런 것들은 돈 번 것보다 덜 주기도 하고 도요타, 혼다도 50%다. 현대차도 덜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주 환원, 밸류업 이외에도 현대차 자체의 경쟁력도 충분한데 자율주행 기술도 그렇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모멘텀까지 있다. 얘가 만약에 시총 10조, 12조까지 받으면 엄청나게 좋을 것이고 지배구조 개편 단계 때문에 주가 부양을 오히려 해야 하는 상황일 것이다. 우선주와 본주의 괴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을 잘 안 주게 되면 사실 이 괴리를 좁혀지지 않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당을 잘 주기 때문에 하방 경쟁력도 충분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말로 과감한 주주 환원 조차 이어지고 있습니다. 밸류업을 발표를 했는데 35%까지 하겠다. 그 다음 최소 배당금 또 10,000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10,000원 줄 것이고 기아 역시도 배당성을 25% 유지해 준다면 올해도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 5에서 6%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확실히
우선주가 본주에 대비해서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많이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당 아이디어에 얻어가지고 우선주를 투자하실 분들은 네, 이런 전략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거 과거에 인수를 했는데 호재일까? 우선 확실한 거는 정의선 회장님에게는 호재입니다. 개인 지분만 하더라도 20%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2조 실탄 장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조 어디다 쓰냐? 바로 상속세로 써야 합니다. 지금 20%가 딱 2조기 때문에 상속세 추정이 2.3조, 요걸 써서 딱 해버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덤블링은 잘하고 이런 기술력들은 충분하고 최근에 영상 보면 정말 뛰어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적자 규모는 더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나친 낙과 10조 못 받아버리면 잘못되다가 삐걱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았고 약달러로 인해서 오히려 실적 피크아웃 놀라 오히려 아니다, 금리는 순회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차만큼 잘 나가고 있는 반도체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처참한데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 의견들 모아두도록 할 테니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